네, 지금부터는 청도 대남병원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슈퍼 전파 경로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청도 대남병원이고요. 어제 사망자가 나온 곳 가운데 한 곳이 또 청도 대남병원이기도 한데 좀 설명, 그다음에 좀 관찰이 필요한 곳이 이곳인 것 같아서 이분 모시고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좀 궁금한 게 여기를 보면은 정신병동, 일반병동, 요양병원, 요양원, 보건소 이런 게 지금 다 모여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모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통로로 다 연결돼 있다면서요. 사실상 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다른 데에서도? 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나 이 건물의 지하에 헬스장하고 수영장까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 건물들이 그 같은 시점에 같이 지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98년에 사실은 이제 그 건물을 이전 건물을 헐고 보건소랑 이제 이 건물들을 새로 지은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조금씩 더 옆으로 키워가긴 한 거지만 98년에 사실상은 한 건물로 이렇게 짓는 컨셉으로 지었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쭉 열거했던 이 병원의 시설들이 전부 다 그 한 곳에서 한 재단에서 다 운영하고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한 재단에서 다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단 이름은 분리되어 있지만 이사장이 같거나 같은 일가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건소만 이제 청도군의 이제 그런 어떤 그 공식 기구인 거죠. 공적 기구인 것이죠.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청도군에서 위탁 운영을 맡겠다 이런 얘기도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부지는 아마 이 재단에서 다 제공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건설 비용 같은 걸 청도군에서 일부 대고 한 뭐 10년이나 20년 위탁 운영을 시키는 방식의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럼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까? 예, 이게 분리돼 있는 건물에서 그런 경우는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제 이게 분리돼 있는 경우인데 이거는 또 건데 다 연결이 되어 있다 통로로. 그리고 이제 이 위탁 운영하는 재단이 하는 민간 병원과 이 위탁 운영하는 그 요양병원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든 층이 다 연결돼 있는 걸로 지금 거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제일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보건소인데 보통 보건소는 병원이나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보건소가 이런 특정 병원 어떤 시설 입주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본 바로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어떤 점에서요? 일단 보건소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건강 어떤 증진과 관련돼 있는 사업이나 뭐 예방접종 이런 것들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의료기관 인허가, 폐업과 관련된 그리고 의료인들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마약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실 규제와 안전관리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런 부처와 사실은 이제 관리를 받아야 되는 민간 의료기관이 한 건물에서 같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 좀 사리분별하기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죠. 이게 뭐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경계가 그어지지가 않고 경계에 따라서 뭔가 뭐 이것도 뭐 견제와 균형이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지만 이거 자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문제 제기십니까? 정리라면? 그러니까 뭐 결국은 뭐 유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견제는 당연히 힘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청도 대남병원을 소개한 어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의료, 복지, 보건을 함께 공유한 국내에서 유일한 병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스스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포장을 잘했다고 봅니다. 애초에 이제 이 병원이 벌써 한 20년도 전에 이런 계획을 세웠고 그 당시에 이걸 또 광고를 많이 한 걸로 되어 있고요. 당시 이것을 이제 병원협회 같은데 이제 논문으로도 냈던데 거기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주장한 게 이제 비용을 많이 절감했다는 거고 이제 원스톱 서비스라고 환자가 와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 이렇게 언뜻 들어봐서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병원들의 역할이 다 다르고 이번 사태에서도 보듯이 이제 공간이나 기관이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곳들이 연결돼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저희가 요즘에도 면회객이나 이런 경우에 감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메르스 이후로 좀 자제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지하에 있는 건물에 그것은 이제 지역의 이제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위에 병원이 있다. 병원이야말로 가장 감염의 위험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영리자회사 논란 때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병원 안에 입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 부분이 저희 시민사회 단체랑 당시 이제 전문가들의 반대로
불허가 됐지만 네. 그걸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도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저는 뭐 의료에 대해서 문외한 얘기인데 그냥 상식에 입각해서 한번 그 의아한 부분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잖아요. 예, 그 누구보다 면역력이 취약한 분들이고. 예. 그런데 이 분들이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시설이 일반 병동, 정신병동과 통로가 트여가지고 같은 통로를 쓰고 있다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건 구분하고 차단하는 게 오히려 더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정신병동은 폐쇄병동으로 아마 뭐 그냥 막아놨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런 감염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좀 의아스럽고요. 특히나 이 건물 전체에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이 병원하고 보건소 사이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요양원을 가실 때나 아니면 요양병원을 갈 때도 사실은 실제로 올라가는 길은 딱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 그러면 그 통로란 게 사람이 오가는 통로일 수도 있지만 바이러스가 오가는 통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로 만들었을 때 비용 절감이 되는 게 이제 건설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은 뭐 환기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환기나 청소와 관련돼 있는 업무 그리고 그런 인력들이 이 모든 곳을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 병원균이나 세균을 옮기고 다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지금 여기 장례식장도 있죠. 예, 이 장례식장에서 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신천지교회 그러니까 총회장의 형 장례식을 여기서 치렀다 이런 보도를 제가 접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 장례식장에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럼 뭐 어떤 맥락에서 보통 병원에 장례식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장례식장이 이제 부대 사업으로서 허가를 받았을 때 장례식장의 규모는 병상수에 비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상이 많은 곳이어야 장례식장을 더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게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이제 뭐 시행 규칙에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병상수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230병상으로 병원은 이제 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 층에 보면 정신병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동은 지금 50병상 정도를 만약에 허가를 받았다면 정신병동은 같은 공간인데 그 층에서 130병상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과밀화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근데 그렇게 이제 허가를 받고 이제 관리를 하려고 했던 이 의도에 대해서 하나는 이제 이런 부대 사업인 장례식장이 원래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장례식장 크기를 키우려고 했던 가능성이 있고 이런 비슷한 경우가 이제 한 2, 3년 전에 저희 화재 사고로 좀 국민들의 그 내리에 있으실 텐데 밀양의 요양병원 화재 사건 때 그 밀양 요양병원이 비슷한 경우로 지금 그 경찰 수사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의료업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부대 사업이나 이렇게 수익성에 관심이 더 많았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럼 병상이 장례식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병상을 이제 과밀하게 놓다 보면은 또 그만큼 관리는 힘들어지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 감염은 더 취약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야,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건 좀 그럼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이런 점에서는. 예, 훨씬 더 좀 심층적으로 봐야 되고 이 재단이 이런 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요양원 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업 뭐 이렇게 주간보호센터 뭐 돌봄 서비스 등등을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다 또 연계를 해가지고 이 병원의 어떤 경영 지원회사 그 다음에 뭐 식자재나 아니면은 뭐 의료재료 그 다음에 약품을 납품하는 이런 회사들도 다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과거 문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영리적으로 이 병원을 사실은 운영하고 실제 돈을 이제 벌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은 이제 다 아웃소싱 해가지고 가져가는 이런 형태였을 가능성이 지금 이제 읽혀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시 다 살펴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그러니까 이 청도 대남병원에서 왜 이제 그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그다음에 사망자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정영준 위원장께서 이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병원 전체 어떤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취지를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이 구조와 이 운영 방식을 저희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병상 과밀화라든지 통로가 그러니까 뚫려가지고 그냥 하나로 다 연결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곳이 보건소인데. 그렇죠. 보건소가 오히려 보건소입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또 제대로 작동이 됐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여기서 같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보건소에 사실은 뭐 난방이라든가 청소라든가 보건소 운영과 관련돼 있는 인력을 공유했기 때문에요. 사실 이 공유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 뭐 이제
우리가 남이가 이제 분위기가 그 안에서 싹 트지 않았을까.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청도에서 사실 이게 가장 큰 병원이고 청도에서 이제 장례식장도 여기가 가장 큽니다. 네. 다른 이제 민간 업체들이나 다른 곳에서는 사실 엄두를 못 내는 것이죠. 이렇게 민간 협동으로 한 지역 크게 공간을 차지하면서 사실 예. 이곳에 청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다른 곳에서는 이곳에 이제 터줏대감처럼 이곳이 군림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들도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당장 급한 건 코로나19 어떤 감염 사태인데 이 코로나19 감염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청도 대남병원의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까지 작동을 하면서 더 악화를 시켰는가. 일단 먼저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은 이것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주목해서 그런 게 어떻게 건축년도 다루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전부 다 하나로 뻥 뚫려 있는 것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야 되고 혹시나 여기서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국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좋은 어떤 사례라고 말하는 건 좀 부적절한 상황입니다. 뭐 약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은 기간 분리도 해야 되고 공간 분리도 해야 되거든요. 병원하고. 네, 네. 왜냐하면 서로 이해상충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상충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좀 엄밀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과 함께했고요. 울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나왔다는 소식이 지금 바로 들어왔습니다.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받다 이런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네요.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